의학 채널 비욘드 제주 라이브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화의 섬 제주 라이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인입니다. 오늘 제주는 정말 폭우가 시원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비와 함께 또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라고 하네요. 여러분이 계신 지역의 날씨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로즈앤 박영 원장님과 함께 비밀 없는 상담소 문을 활짝 열어볼 텐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비가 엄청 시원하게 내리고 있어요. 네.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네, 저는 비 오는 날은 뭔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네. 안 해도 되니까 날씨에 대한 예의를 안 지켜도 돼서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곳 원장님 댁에서 바라보니까 전 사실 원래 날씨가 맑고 그런 날만 좋아했었는데 점점 갈수록 이 비 오는 날도 굉장히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뭔가 좀 괜히 책을 좀 꺼내보고 싶고 따뜻한 차와 함께 뭔가 여유를 즐기고 싶은 그런 그렇죠. 날씨죠. 네. 그래도 오늘 지금 저희가 바라볼 때 실내에서는 시원해 보이지만 또 제주는 돌풍이 동반된다고 하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더욱더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님께서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비 온다니 마침 네. 아이디가 너무 적절한 날씨네요. 아이디처럼 비 와요 부산이에요 하셨는데 네. 부산도 비가 많이 오고 있고 우리 나뭇잎이 계신 서울도 비가 오고 있군요. 네. 전국적으로 좀 같은 날씨여서 네. 오늘의 날씨가 많이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화면에 보니까 또 되게 화창해 보이긴 한데 제주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네. 해피님 오늘도 들어와 주셨네요. 분위기 좋아요 하셨는데요. 오늘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원장님과 함께 비밀 없는 상담소 문을 활짝 열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호 외치면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 볼게요. 자, 준비되셨죠? 네. 박영의 비밀 없는 상담소. 상담소. 오늘도 박영 원장님이 마치 친정 언니처럼 편안하게 또 여러분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서 또 유쾌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실 예정인데요. 오늘은 좀 어떤 주제로 솔직담백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생리가 아닌데 네. 이렇게 출혈이 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보통 뭐 하혈이라고도 하고 뭐 네. 질출혈이라고도 하는데 의학적 용어로는 대부분 이제 질출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혈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피가 쏟아질 때고 대부분은 이제 생리 정도 양이나 아니면 네. 생리보다 조금 적은 양의 출혈이 생리가 아닌데 생리 기간이 네. 아닌데 나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제가 로즈앤의 칼럼을 봤더니 이번 방송이 이런 분들께 좀 유용하다고 하네요. 급히 이제 착용한 생리대를 보고 이 피의 양을 보고 굉장히 화들짝 놀라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또 관계 후에 아픔과 출혈이 동시에 몰려와서 당황하신 분들, 또 착상열인지 부정출혈인지 갑자기 또 생리가 찾아왔나 고민이 되시는 분들, 또 임신 초기에 질출혈이 당연한 현상인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 또 의사 선생님께 얼굴 보고 좀 묻기 쑥스러우신 분들, 이 외에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 질출혈의 A to Z의 모든 것들 오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니까요. 여러분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증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왔네요. S하나나나님께서 선생님 관계 후에 대부분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출혈이 생깁니다. 원래 이런 체질 같은 것도 있는지 불안해서 삽입 시에 질염약을 자기 전에 사용해 보라고 하는데요. 출혈이 생긴 당일날에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관계만 하면은 출혈이 생기시는 분들은 아마 자궁경부가 헐어 있거나 네. 자궁경부 진물음증이 조금 있으신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자궁경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남자의 성기 네. 끝허리가 닿는 부분입니다. 질 쪽에 삽입을 했을 때 그 끝이 닿는 부분을 경부라고 하고 자궁의 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 자궁 경부를 입술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입술이 다 열리면 네. 그
그 사이로 아기 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 자궁 경부가 다 열리면. 근데 보통은 입술이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네네. 닫혀 있는데 뭐 출산을 여러 번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태어날 때부터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약간 이 입술이 이렇게 위아래로 뒤집어져 있어서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안에 있어야 되는 그 점막 세포가 밖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모양인 거죠.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 점막 세포 비율이 높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질 분비물이나 냉도 많이 나오고 냉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염증이 좀 있고 네. 또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이 입술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면 그 점막 세포 부위는 이렇게 어디에 닿이거나 하면은 좀 출혈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자궁 경부가 헐었다 또는 자궁 경부가 진물음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관계마다 그렇게 이제 출혈이 있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그 진물음증이 있는 부위를 알보칠 용액으로 좀 이렇게 지져준다든지 우리 이런데 헐면 알보칠 네네네네. 지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죠. 하는 것처럼 똑같이 좀 지져준다든지 아니면 고주파로 얇게 이렇게 지져주게 되면은 거기서 다시 새살이 올라오면서 이 진물음증이 이제 조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자궁 경부에 용종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경부 쪽에 용종이 혓바닥 모양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한 0.5cm에서 1cm 정도 되는 용종들이 있는데 그게 관계시마다 건드려지면서 그렇게 질출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용종을 좀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질출혈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좀 일단 선생님의 설명을 좀 들어보면은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산부인과를 찾는 이유 중에 의외로 이 질출혈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저희 외래 오시는 분들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질출혈의 원인이신 경우가 많아요. 3분의 1이요? 네. 네, 질출혈 또 호르몬 원인에 의한 거는 또 무월경과 질출혈이 결국은 연결되는 같은 그 원인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질출혈이라는 게 이제 어쨌든 출혈이라는 단어 때문에 어떤 현상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좀 왜 생기는 건지 그런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질출혈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자궁 안쪽에 뭐 근종이라든지 난소에 혹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자궁 내막에 용종이 있다든지 자궁 경부에 용종이 있다든지 또는 자궁 내막이 두꺼운 자궁 내막 증식증 같은 병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자궁이나 난소 자체에 어떤 물리적인 원인이 있어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초음파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이렇게 자궁 내막 쪽에 염증이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궁 내막염이 있다든지 자궁 경부에 염증이 있다든지 네.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염증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가장 흔한 것은 우리가 원래는 이제 생리를 나오게 하는 호르몬들이 이렇게 물레방아 돌듯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잘 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리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또 피라는 것 때문에 내가 네. 생리기간이 아닌데 화장실에 딱 갔는데 이 질출혈이라는 친구를 맞닥뜨리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심각한 일이구나. 좀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대부분 그냥 이게 대부분 호르몬 이상 때문에 생기는 질출혈 같은 경우는 약간의 뭐 피임약을 좀 먹는다든지 네. 아니면 그냥 지켜본다든지 그 과도한 스트레스나 뭐 다이어트 이런 것들을 좀 중단을 하면 대부분은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궁 내막 암이라든지 자궁 경부에 이상이 있다든지 또는 뭐 임질이나 매도, 클라미디아 같은 성병이 있는 경우를 꼭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 번쯤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좀 다양한 질출혈 환자분들의 질문을 들으실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질문을 좀 뽑아왔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환자의 마음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원래 제가 일주일이면은 생리가 끝나는데요. 이번에는 꽤 오래 이 팬티 라이너에 묻어나와서 걱정입니다. 네. 보통 이제 이게 나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한 20대에서 30대, 네. 원래는 생리가 이렇게 규칙적이셨던 분들이 이런 일들이 있다거나 하면은 보통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갱년기에 다가오는 여성들이 이런 일들이 있으면 난소가 옛날에는 내가 술을 아무리 마셔도 그냥 다음날 바로바로 일어날 수 있었던 체력이라면 네. 이 난소 노화가 시작되면서 뭔가 환경적인 요인을 받으면서 그런 질출혈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이 이상하다든지 아니면은 프로락틴이란 호르몬이 이상하다든지 해도 이런 질출혈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생리가 이제 원래는 보통 한 일주일이면 깔끔하게 끝나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찔찔찔찔 된다는 것은 이 생리 기간이 좀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원인일 가능성이 많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생리 기간이 아닌데 이 소변을 닦으면 자꾸 피가 비칩니다. 별일은 아니겠다 싶지만 피를 볼 때마다 놀란 가슴을 어쩔 수 없이 쓸어내립니다. 이거는 이제 우선은 피가 소변에서 나오는 건지 네. 아니면 이제 질에서 나오는 건지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소변을 닦을 때마다 나오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방광염이 있거나 하면은 배뇨통도 심하고 또 하지만 방광에도 또 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한 출혈인지 한번 방광 초음파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소변에서 정말 피가 나는 건지 네. 소변에 잠열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소변 검사도 같이 해보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게 질출혈이면 또 네. 질출혈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부분만 해도 이 검사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제 이 빨리 질출혈 너무 걱정돼서 왔는데 검사는 또 왜 이렇게 많은 건지에 대한 고민들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이런 검사들 어떤 것들을 받아야 하는지 좀 대표적으로 소개를 부탁드려요. 우선 이제 제일 기본적인 거는 초음파예요. 초음파. 네, 초음파를 봐야지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저 6개월 전에 초음파 봤는데 별거 없다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출혈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초음파를 봤더라도 네. 지금 다시 한번 이 출혈이 있는 이때 한 번 더 확인을 꼭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뭐 혹이 있다든지 네네.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뭐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것들, 자궁의 임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염증인데 사실 이렇게 질출혈이 가장 흔한 원인들이 대부분 호르몬이기 때문에 저희가 초음파만 보고 그다음에 호르몬 검사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질분비물이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았는데 느낌 같은 느낌으로 검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분도 질출혈을 주소로 이렇게 내원하신 분이셨는데 임질과 클라미디아가 나온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질출혈을 주소로 내원했을 때 그게 질분비물이나 뭐 악취가 나는 분비물이 아니더라도 네. 반드시 자궁내막 염증을 배제하기 위해서 염증 검사가 좀 필요할 수 있겠구나. 최근에 6개월 동안 염증 검사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 또 액티브하게 섹슈얼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들은 그런 네.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구나. 자궁경부염이나 자궁내막염을 잘 일으키는 균들이 없는지 확인을 좀 네. 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혈액 검사. 혈액 검사. 네, 혈액 검사가 꼭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질출혈이 지켜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한 기준의 가장 큰 기준을 주는 게 결국 혈액 검사인 것 같아요. 난소 기능은 괜찮은지 또 의외로 질출혈이 있는 가장 흔한 빈도가 갑상선 이상입니다. 젊은 여성분들. 네. 갑상선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얻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초음파 검사와 또 피 검사까지 네. 다양한 검사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또 고민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도라는 아이디님께서는 난소 난종 복강경 수술을 한 지 일주일째입니다. 생리대가 다 젖을 정도는 아니지만요. 팬티 라이너만 차도 될 정도로 그냥 계속해서 질출혈이 있습니다. 선홍색 피가 계속 나오는데 보통 언제까지 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2주가 넘어가면 병원에 다시 내원해 보는 게 좋을까요? 출혈이 멈추기는 하는 건지 너무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보통 이제 난소낭종 복강경 수술을 하시면
이렇게 질출혈이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양 자체가 팬티라이너 정도 찰 정도여가지고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신 것 같고, 한 2주 정도 지나면, 말씀하신 대로 한 2주 정도 지나면 멈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이게 색깔이 계속 선홍색이고, 네. 그다음에 양이 팬티라이너를 넘어서 계속 좀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배가 아파지는 증상이 좀 있다든지 하면은 네네. 한 번쯤 초음파를 다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크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난소낭종 복강경 수술하고 한 일주일째 정도의 질출혈은 좀 일반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비혼다님께서는 대변을 보다가 피가 흘렀는데요. 이 피가 항문이 아니라 질 근처에서 난 피 같습니다. 뭐가 났던 게 터졌나 싶어도 피가 이 정도로 난 적은 처음이라 이게 뭘까 싶어 살펴봤더니 마치 지혈된 상처같이 동그란 흉터 같은 게 남아 있더라고요. 피는 멈췄지만 조금 따끔거리는데요. 그냥 뭐가 났던 걸까요? 아니면 치료 같은 다른 병이 있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그 변을 보다가 우리가 항문과 질 사이에 이렇게 좀 굉장히 그 피부가 얇아요. 네네. 그 부분이 살짝 찢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쪽이 혈관이 워낙 많은 부분이어가지고 의외로 이렇게 살짝 터졌는데 피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이미 이제 지혈도 된 상태셔가지고 좀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대변 보실 때마다 반복이 된다면은 네. 한번 병원 가셔서 그 치료는 아닌지, 또 그쪽 부위가 이렇게 너무 잘 찢어지는 그런 피부는 아닌지 네. 한 번쯤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문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은요, 선생님, 제가 2주 전부터 부정출혈이 있었고, 생리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자꾸 저런 상태가 시작돼서 아직까지 그럽니다. 중간에 산부인과를 내원해서 초음파를 했는데, 별 이상은 없고, 마치 배란열 같다라고 하는데요. 배란열이 3주째 나오진 않지 않나요? 이럴 때 바로 호르몬 검사를 좀 해보는 게 좋습니다. 호르몬 네, 검사요. 네. 그래서 호르몬 검사를 하면 우리가 이제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GnRH라고 하는 물질이 맥동하듯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럼 걔한테 신호를 받아서 이제 그 뇌하수체라는 곳이 LH랑 FSH라는 애가 또 똑같이 이렇게 분비가 되고 그 밑에 영향을 받아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또 네. 남성 호르몬들 이런 애들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사이클릭하게 돌아가는데요. 대부분은 이 GnRH가 조금 흔들리면 이런 질출혈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머리에 있는 GnRH만 좀 흔들리면 괜찮은데 이게 좀 많이 흔들리거나 오랫동안 흔들리면 네. 그 하위 단계인 LH, FSH가 굉장히 이렇게 좀 그 정상 수치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정상 수치보다 낮은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피 검사를 해보고 정상이면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흔들렸다라고 네. 하면은 피임약을 보통은 조금 복용을 하는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고요. 또 아까 얘기 드린 그 GnRH가 같이 영향을 주는 게 갑상선과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임약이 또 이럴 때도 쓰이네요. 네, 피임약은 만병통치약이죠. 산부인과의 만병통치약. 자주 등장합니다. 네, 생리가 피임약. 없을 때도 피임약을 쓰고 질출혈이 있을 때도 네. 피임약을 쓰고 뭐 여드름이 있을 때도 쓰고 생리전 증후군에도 사용을 하고. 네. 우리 해피님께서는 오늘 화면 분위기 장난 아니네요 하셨는데요. 또 오늘 좀 색다른 장소에서 네. 맞은편 장소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코님께서는 원장님, 제가 저번에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에 걸려서 일주일째 약을 복용하고 또 균 검사 시에 음성이 나왔는데요. 혹시 재발할 수 있나요? 질출혈이 계속돼서 산부인과에 내원해 자궁경부암 검사랑 초음파 검사를 다 했는데 정상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계속 질출혈이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재발되면 혹시 질출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아시다시피 좀 이제 성관계에 의해서 오는 일종의 성병이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약도 복용하셨고 균 검사에서 또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은 많이 적기는 한데
파트너가 음성이 됐는지 확인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출혈이 이제 자궁경부암 검사랑 초음파를 다 했잖아요. 네네. 했는데도 출혈이 이제 계속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파트너로부터 다른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나 어떤 것들이 옮아서 자궁 내막염이 생겼을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하고요. 근데 가능성은 적고, 두 번째는 이것도 오히려 이렇게 아예 상관없이 호르몬 이상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네. 호르몬 이상일 경우도 네, 있군요. 네. 아즈게아님께서는 원장님 관계를 가질 때 성교통이 있는데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성교통은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질은 우리가 이제 밑에서 질을 보면은 요도, 네. 소변을 보는 요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질 옆에 있는 천여막 부위가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전정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남자의 성기가 삽입이 되고 피스톤 운동을 하면서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주위의 피부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하면 보통 성교통을 일으킵니다. 요도가 계속 마찰 때문에 그 자극을 받게 되면은 요도염 증상이 생기는데, 네. 심하신 분들은 새벽에 응급실을 갈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방광염처럼 이렇게 소변 볼 때 너무 쓰리고 아파서 응급실을 네. 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 천여막 주위가 찢어지거나 하면은 대부분 이제 6시 방향이 찢어지는데, 칼로 벤 듯한 이렇게 날카로운 통증을 좀 호소를 하십니다. 또한 이제 전정부염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제 삽입할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통증이 있는데, 4시 방향, 7시 방향 또 그 요도 옆에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좀 많은 통증을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도 안 아픈 게 0점이고 죽을 만큼 아픈 게 10점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한 3점에서 4점, 4점 이하 정도는 우선 약으로 좀 치료를 해보고 연고 같은 걸 좀 발라보고 좀 쉬시면 다시 네.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할 때마다 7점에서 8점 이상의 극심한 통증. 제가 가장 봤던 심한 분은 늘 10점의 통증이 있었어요. 10점. 너무 괴로우시겠다. 네, 너무 괴롭죠. 그래서 10점의 통증이 있고, 가만히 있을 때도 한 5점에서 6점의 통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밑에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심한 통증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주파 치료를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눌렀을 때 아픈 포인트들을 좀 깨주는 역할도 좀 하고, 네. 그다음에 잘 항상 관계만 하면 찢어지는 그 얇은 피부를 좀 두껍게 재생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좀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레이저 치료가 있고, 두 번째는 성교통의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그쪽에 근육이 너무 뭉쳐서 질의 근육이 네. 너무 뭉쳐서 삽입할 때 아픈 경우가 있는데, 아주 심한 경우는 보톡스 같은 거를 좀 놓기도 합니다. 네, 네. 네. 그쪽 부분에도 보톡스를 넣을 수가 있군요. 그러면은 근육이 너무 뭉쳐서 삽입이 안 되거나 삽입 시 너무 아픈 것들이 좀 해소가 네. 됩니다. 다양한 대부분 시술 방법이.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네. 그냥 고주파 시술로 많이 이제 풀리죠. 네. 성현미님께서는요, 생리 시에 출혈 과다로 빈혈이 와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입니다. 못할 정도라서 자궁적출을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자궁적출이 옳은 방법일까요? 이제 근종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근종이나 이제 성근증 때문에 생리 과다가 있을 건데, 우선은 생리 과다가 있어서 빈혈이 있다 할 네. 때 빈혈의 정도가 우리가 이제 빈혈이 12 이하를 빈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빈혈의 정도가 한 10에서 12 정도, 좀 심하지는 않고 철분제 먹으면은 다시 정상으로 올라오는 정도. 네네. 이 정도 되시는 정도는 보통은 이제 피임약을 먹거나 아니면 비잔이라고 하는 약을 먹거나 또는 미레나를 좀 삽입해 본다던가 이렇게 해서 생리양을 이렇게 좀 줄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가 났는데 그 헤모글로빈 수치, 빈혈 수치가 5에서 6, 네. 정말 응급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는, 그리고 그 정도로 왈칵왈칵 피가 쏟아지시는 분들은 자궁을 적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상황에 따라 좀 많이 다르죠. 아이를 좀 낳고 네. 싶다던가 아니면은 아직 아이를 낳을 계획은 없지만 난 미혼이기 때문에
40대, 50대도 미혼은 아무래도 자궁을 뗀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그죠. 심하세요. 맞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혈이 조금 있기 시작하고 빈혈이 있기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급한 상황까지 가기 전에 미리 좀 피임약이나 비잔 이런 것들을 좀 복용을 좀 꾸준히 하시면 그 자궁 적출하는 순간까지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미리 관리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박영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이 되는 도중에 주변에서 천둥 소리가 오르르쾅쾅 들리는 이곳은 제주 현장에서 방송이 되고 있네요. 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시간 1시 25분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의 궁금증들 계속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질출혈에 대한 모든 것들 주제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미쿠 엑스라지님께서요. 아이고 생리혈이 덩어리로 뭉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라는 고민 나눠주셨네요. 이게 이제 덩어리로 나온다는 건 양이 많다라는 뜻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생리도 피잖아요. 네네. 피니까 우리 선짓국 드셔보셨죠? 선짓. 아까 저 이미지가 그 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네, 덩어리가 그죠,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 질이 있으면 이게 자궁 경부에서 피가 나오면 그게 이렇게 질이 한 7cm 정도 보통 되는데 6, 7cm 그 질 안에 약간 고여 있어요. 바로바로 이렇게 수도꼭지 틀듯이 나오는 건 아니고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네. 근데 양이 좀 많으면 그게 질 안에서 살짝 굳습니다. 굳다가 이제 힘을 주거나 쓰거나 이렇게 네. 되면 울컥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덩어리인데 이렇게 덩어리로 뭉쳐서 많이 나오는 경우는 생리과다일 가능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빈혈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빈혈 여부요. 네, 성근증이나 근종은 없는지 또 이 근종이 만약에 있는 걸 알고 계셨으면 사이즈가 커지진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이제 빈혈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빈혈을 조금 쉽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빈혈을 우습게 보는. 빈혈 뭐 네, 나도 있어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 빈혈이 되게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은 이렇게 심장은 이렇게 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쪽 얘가 보통의 심장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심장이 한쪽 벽이 굉장히 두꺼워지는, 그래서 나중에 심장이 짜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워낙 이렇게 성근증이나 이런 거에서 생리과다가 한번 시작되면 정말 아기 기저귀가 한두 시간 만에 흠뻑흠뻑 적실 정도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쓰러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미리 이런 덩어리가 있으면 미리 그렇게 응급까지 가면은 이제 결국 빨리 자궁 적출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가기 전에 뭔가 체크를 하고 미리 약을 먹는 걸 전 조금 더 추천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빈혈 수치가 한 5에서 6이면 위험한 굉장히 위험하죠. 상태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미쿠 에스라즈님은 아마 본인의 몸 상태를 잘 아실 것 같아요. 생리 과다이시면 좀 빈혈 수치를 좀 체크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네요. 해보셔야 돼요. 네. 나무님께서는 소변을 보고 나서 그 직후는 괜찮은데요. 조금 있다 보면 점점 아래쪽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오고 화장실에 가면 소변이 정말 조금씩 나오면서 질이 찔리듯이 너무 아파옵니다. 냉은 많이 안 나오는데요. 가끔씩 회색빛이 도는 검은 분비물도 나옵니다. 체질이 약내성이 빨리 생기는 편이라서 약도 잘 안 먹게 되는데 이게 어떤 병인지도 모르겠고 산부인과를 가려고 하니 여자 의사 선생님과 시간이 좀 안 맞아서 계속 못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아마 요도 증후군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보통은 좀 더 이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소변을 볼 때 이게 만약 요도 증후군은 방광염하고 조금 증상이 처음에는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방광염 같은 경우는 약을 먹으면 보통 한 3일에서 5일이 지나면 드라마틱하게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요도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염증이 균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방광염은 대부분 이제 대장균이 의한 이제 이런 그 염증이 균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좋아지는데 네. 이 요도 증후군은 그 염증이 요도 옆에 요도가
피부가 굉장히 얇거나 요도가 예민하거나 네. 하는 것 때문에 화장실을 가고 나서 이렇게 찌르는 듯한 통증이 좀 있으실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을 요도 쪽을 보면은 요도가 굉장히 빨갛게 발적이 돼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저희는 보통은 레이저로 치료를 많이 합니다. 결국 이거는 염증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염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펙션이라고 부르는 염증이 있고 인플라메이션이라고 부르는 염증이 있습니다. 인펙션이라고 부르는 염증은 말 그대로 균에 감염된 거. 항생제를 막 써야 되고 꼭 치료를 해야 되고 안 하면은 막 열도 나고 네네. 방광염 같은 경우는 신우신염까지 막 올라가는 그런 염증입니다. 이런 것들은 항생제를 써서 치료를 하지만 이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는 염증은 되게 고질적이에요. 우리 왜 어깨 네. 통증 같은 거, 네네네. 어깨 한번 아프면 좀 쉬면 괜찮아졌다가 맞아요. 네, 이 인플라메이션, 염증 수치는 좀 높다고 하는데 좀 쓰면 또 아프고 이런 것처럼 그 요도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요도의 그 인플라메이션이 계속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대부분은 이게 요도 피부 쪽이 좀 얇아지면서 우리 한겨울에 얼굴이 이렇게 좀 트면 빨개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만 닿아도 아프죠. 따끔따끔. 그렇게 아픈 것처럼 요도 옆에 이렇게 빨갛게 발적이 돼서 소변이 닿으면 되게 아픈 거예요. 하고 나면.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염증 검사도 좀 해보고 네. 그다음에 자궁 안쪽에 이런 방광이나 요도를 누르는 혹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 번쯤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만성적으로 이렇게 항생제를 먹었는데도 잘 고쳐지지 않는다면 레이저 치료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레이저 치료의 세계도 굉장히 네. 다양하네요. 네. 선생님과 방송을 진행할 때마다 네. 레이저의 세계, 피임약의 세계 아주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나무님님이 제주도에 계시면 로즈앤 의원을 가시면 모두가 여자 선생님이신데 네, 맞아요. 여자 선생님이 저희는 이제 모두가 네 분이신데 이번 9월에 또 한 분 오세요. 네, 진짜요? 드디어 한 분 오십니다. 나중에 또 새로운 소식 네, 업데이트 네.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러브스토리님. 오늘 사실 질출혈이 주제인데 좀 다양한 고민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러브스토리님께서는 이런 고민이 있으시네요. 질 필러, 질 레이저는 수술에 비해서 얼마나 덜 지속적인지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한번 시술 받으러 가는 시간이 참 내기가 쉽지 않네요. 한 번 하고 좀 몇 년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비용보다 효과, 지속 기간을 고려한다면 이쁜이 수술하고 어떤 게 좀 나을지, 질 필러가 한 1년 정도는 갈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나이도 좀 고려가 되고요. 우선은 만약에 폐경을 하셨다. 네. 폐경을 했다 안 했다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폐경을 지금 하기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선 질을 이렇게 수축시키는 질 레이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질 레이저를 하고 그다음에 잘 녹지 않는 질 필러가 있습니다. 그 질 필러를 하게 되면은 보통 한 5년 정도 효과가 있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폐경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질 필러보다는 질 필러를 해도 그 피부가 질을 이제 이 피부가 굉장히 이렇게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필러가 잘 안 올라와요. 그래서 질 필러보다는 오히려 이 질을 좀 쫀쫀하게 만드는 네. 다른 어떤 시술들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고주파 시술이나 뭐 금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쁜이 수술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권유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쁜이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좀 저희 병원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이쁜이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질에 이제 점막을 잘라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이거나 네. 아니면 점막과 점막을 어쨌든 좁혀주는 건데 이게 나중에 폐경을 하고 나면은 그 질 입구가 위축이 돼가지고 삽입도 못할 정도로 작아졌어요. 너무 아파요. 다시 늘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저희 병원에 종종 오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다시 잘라서 늘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다른 뭐 고주파나 이런 시술로 좀 촉촉하게 만들면서 저절로 질이 늘어나게 이런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필러, 그러니까 레이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질 필러를 하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 필러의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한 1년 미만인 필러부터 5년에서 10년 가는 필러 다양합니다. 그래서 좀 오래 가는 필러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폐경 여부도 고려가 되는군요. 네. 네. 자, 무지개님께서는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폐경된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요. 며칠 전에 갑자기 질출혈이 있어서 바로 병원에 찾아가 소변 검사와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검색해보니 자궁내막 암 증상이 질출혈이 대표적인 것 같은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질출혈이면 무조건 자궁내막 암인 건가요? 참고로 색은 아주 옅은 선홍색입니다. 원칙은 교과서적으로는 50대 폐경 여성의 질출혈은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네, 그렇기는 한데요. 우선은 초음파로 자궁 내막의 두께를 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얇다, 이거는 자궁 내막 암일 리가 없어. 없어. 이런 느낌이면은 네. 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너무 마르면서 출혈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폐경한 지 2년인 거를 고려했는데도 자궁 내막 두께가 뭐 1cm 이상으로 굉장히 두껍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여러 가지 이제 자궁 내막 조직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건강보조식품 드시면서 질출혈 좀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뭐 홍삼이라든지 석류 아니면은 뭐 달마지유 이런 여성 호르몬이 섞인 것들을 이렇게 꾸준히 먹다 보면은 자궁 내막이 좀 두꺼워져요. 자궁이 좀 젊어지는 거죠. 신기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게 출혈이 생리가 아닌데 생리처럼 그렇게 살짝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자궁 내막 암이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내막 두께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건강보조식품 같은 거 드시면 우선 조금은 중단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님께서는 난소난종 수술 후에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라고 여쭤봐 주셨네요. 이제 난소낭종 수술은 보통 요즘은 복강경으로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수술한 부위가 피가 좀 고여 있어서 그쪽으로 해서 혈종이 찬다든지 뭐 이런 부작용들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수술한 자리에 다시 재발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유착 수술을 하면 누구나 유착이 생겨요. 근데 그 유착과 유착된 부위 사이에 살짝 물 같은 게 차면서 가짜 그 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도 있고 또 난소낭종 좀 호르몬적으로는 우선 호르몬이 난소가 하나만 있으면 100% 기능을 하거든요. 아기도 다 낳고 잘 할 수 있고 생리도 주기적으로 잘 하지만 우선 수술한 직후에는 생리 주기가 좀 바뀐다든지 무월경이 있다든지 아니면 생리랑 생리 사이에 질출혈을 한 번 더 한다든지 뭐 이런 부작용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계속 올려주시고 계시고요. 해피님께서는 며칠 전부터 자고 일어났을 때 질에서 하얀색, 투명색의 분비물이 나와 있어서 마치 남성의 정액인가 했습니다. 정말 비슷했어요. 근데 이제는 자고 일어났을 때가 아니라 수시로 자꾸 나옵니다. 검색해보니 질염밖에 나오지 않는데 어떤 질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혹시 임신 증상인 건지 헷갈립니다. 이거는 산부인과 가셔가지고 그 STD 검사가 있어요. 12종 검사. 그 검사를 하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안으로는 뭐 이게 세균성 질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정상적인 분비물일 수도 있는데 그 12가지 검사를 하면 정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12가지 균에 대한 검사가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은 가드넬라 아니면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그런 게 나오면 그냥 몸이 피곤해서 생기는 일반적인 세균성 질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해나 배님께서는요, 노바슈어의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는데, 노바슈어는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네.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오늘도님께서 질출열 시에 좀 좋은 영양제나 음식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진짜요? 네, 도움이 돼요, 오히려. 뭔가 막 좀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반전이네요. 질출열이 오히려 여성 호르몬을 먹으면 출혈이 좀 더 생기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제가 섞인 뭐 건강보조 식품들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네. 이게 이제 피임약처럼 피임약이나 호르몬제, 알약들은 그 여성 호르몬의 비율이 오늘 먹는 거나 어제 먹는 거나 내일 먹는 게 다 똑같아요. 정제된 약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어서 출혈을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하는데 호르몬을 안정화시키는 게 도움이 되는데, 이제 건강보조 식품들은 보통 이제 에스트로겐 함량들이 이렇게 들쑥날쑥하죠. 어제 먹은 건 작고 오늘 먹은 건 좀 많고. 그럼 이게 높아졌다가 약간 낮은 그 갭 차이 때문에 계속 출혈이 좀 생기는 거라서 네. 이거를 좀 중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히려 덜 먹는 게 좋다. 네. 안 먹는 게 좋다라고 해주셨고요. 문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께서는요, 성관계 후에 질염 증상이 있다가 질정을 넣고 간지러움과 배뇨통은 없어졌는데요. 질에서 출혈이 심한데 혹시 자궁경부암인가요? 또 질출혈이 심한 이유 또한 궁금합니다. 이거는 한번 자궁경부암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는 지금 질염 증상이 있어서 질정을 넣는데 네. 갑자기 출혈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뭐 물론 생리가 터져서 그렇게 출혈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마 질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연관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번 초음파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궁경부암 검사, 또 질염 검사도 네.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특별한 게 다 없다라고 하면은 생리기간이 아닌데 그냥 생리처럼 출혈이 생긴 것일 수도 있어서 그럴 경우는 호르몬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다양한 연령대에도 고민들을 나눠주시고 계신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꼭 개인마다의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네. 병원에 내원하셔서 체크 받으시는 거를 좀 권유드리고요. 무지개님께서는 질출혈이 생리처럼 나오는 게 맞나요? 닦으면 묻어나오는 그 정도의 양인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질출혈은 생리기간이 아닐 때 나오는 모든 출혈을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생리랑 생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어떤 질출혈은 정말 닦으면 묻는 정도로 나오는 출혈도 있는 반면에, 네. 어떤 질출혈은 아기 기저귀로 흠뻑 적실 정도로 정말 양이 이렇게 많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질에서 나오는 출혈을 우리가 질출혈이라고 얘기를 하고, 생리와 생리 기간이 아닌 기간에 나오는 모든 출혈을 질출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제주사례님 오늘도 들어와 주셨는데, 제주라이브는 항상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요. 좀 제주라이브는 딱딱한 분위기 말고 이렇게 좀 편안한 분위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출동하는 느낌으로 좀 날씨가 좋았다면 바다에서도 한번 해봤으면 좋을 텐데. 맞아요. 네,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여기가 더 훨씬 좋네요. 자, 성현님께서는요, 질출혈이 자궁 말고 간이나 폐나 다른 장기들과는 좀 관계가 없는 걸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우선은 이렇게 간의 기능이 좀 많이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 이제 비타민 K나 이렇게 응고를 시키는 혈소판 감소증이나 아니면 응고랑 관련이 되는 본 윌레브렌트 병이라는 이런 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간에 문제가 있어서 혈액 응고가 좀 잘 되지 않는 경우는 간접적으로는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혈액을 응고시키는 이런 질환들이 랑 연관이 될 때, 그럴 때는 질출혈이 계속 한번 생리가 나왔는데 계속 멈추지 않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아직이야님께서 좀 민망하긴 한데요. 딜도로 자위를 했었는데 깊게 삽입해 버렸는지 피가 좀 나오더라고요.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 생각보다 피가 많이 나왔는데 마치 생리 때처럼 아랫배도 살살 아파옵니다. 자위를 하면은 생리를 일찍 시작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제 그 딜도가 자궁 경부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궁 안쪽 내막을 조금 자극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막에 있는 혈관들이 터져서 결국 밖으로 나오는 게 생리인데 네. 이것들이 원래 터질 건데 원래 터지려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극을 받아서 조금 더 일찍 터졌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 네. 네. 자궁 내막 이렇게 막 준비를 해놓거든요. 보통. 네. 자, 레오님께서는 경부암 호르몬 검사, 자궁혹 등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관계 후에 출혈이 살짝 있는데 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대학병원에 찾아가 검사도 전부 했는데 아무 증상도 나오지 않네요. 관계 한 번은 괜찮은데 두 번 하면은 좀 출혈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궁 경부 진물음증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다른 거 다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자궁 경부가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네네. 약간 진물음증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상인데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고 내가 이 질출혈 자체가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다 하면은 네. 그냥 사셔도 괜찮아요. 그러려니 하고 사시면 되고요. 내가 이 질출혈 자체 때문에 나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하면은 그 포인트들을 출혈이 좀 많이 나는 포인트들을 네. 조금 이렇게 지혈시키는 아까 알보칠이나 아니면 고주파로 좀 살짝 지혈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알보칠에 입안에 군위염이 있을 때 네. 그 사용하려고 보다 보면은 네. 질 이렇게 적혀 있어서 네. 이걸 어떻게 쓴다는 거지 했는데 오늘이야 그 네. 비밀이 풀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또 쓰는군요. 자, 해피님께서는 와 천둥 소리 하셨는데 지금 장난 맞아요. 아니죠? 맞아요. 생생하게 들리시나요? 네. 저희 차분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정말 많이 화가 나 있는 네, 맞아요. 천둥이 오르르 캉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좀 비가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좀 네. 문단속도 잘 하시고 이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시고 또 파도가 높을 수 있어요 이럴 때. 그래서 좀 이 해안가 주변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궁금증을 풀어드리다 보니까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들이 다가왔는데요. 끝으로 좀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니까 비타민 K가 부족할 경우 뭐 네. 혈액 응고가 되지 않는 병이 있을 때도 질출혈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아주 드문 경우기는 한데 계속 피가 안 멈춰가지고 네. 피 검사를 했어요. 했는데 거꾸로 백혈병을 이제 진단하셨던 분도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피가 잘 멈추지를 않으니까. 네네. 네. 그런 경우도 있네요. 네. 오늘은 정말 질출혈에 대한 많은 오해를 좀 풀 수 있었던 네. A to Z의 우리 속 시원한 답변과 함께 좀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유익한 시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비온대는 여러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좋은 컨텐츠 제작에 힘을 쓰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로즈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도 있습니다. 그 블로그에 정말 유익한 칼럼들도 많이 적혀 있으니까요. 여러분 네이버 검색창에도 로즈앤 검색해 주시면서 또 유익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네요. 오늘 이 시간 로즈앤 의원 박영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